근데 그냥 정부는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모르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했습니다. 갭투자 이제 안 되니까 괜찮을 거예요 라고 하면 분명 이제 마포 성동구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조정대상 지역 다시 묶는다는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 들으면 조정대상 지역 묶일 수 있으니까 사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조정대상 지역 묶이기 전에 빨리 사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반복을 했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내놨더라고요. 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새롭게 나왔다기보다는 원래 있었던 규제인데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 아까 말한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도 뭐 그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는 좀 더 옥죄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풍선 효과로 해서 마포구나 성동구나 강동구나 이런 데로 퍼져나가면 조정 대상 지역도 확대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엄포도 놓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상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그냥 미봉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봉책이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애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 집값이 올라간 게 재지정을 했다라고 해서 그럼 매수하려고 하는 심리가 바로 꺾일까요? 아니요. 그냥 나는 내 집 마련을 결심했어. 그럼 살 수 있는 데가 어디지? 하면서 다른 데 찾아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대표적으로 압구정을 들 수가 있는데 압구정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비싸거든요. 그 압구정이 물론 위치는 좋고 나중에 재건축 완료 후에는 진짜 100억대 단지라는 얘기들도 나오지만 근데 지금 시점에서 실거주하기는 매우 불편하거든요. 주택도 오래됐고 주차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주를 하면서도 그걸 매수하는 몇십억씩 주면서 그냥 몇십억 정도가 아니라 60억, 70억씩 주면서 매수하는데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주면서 내가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억눌러 놔도 그래도 사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원인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주택자 규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명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이런 얘기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많이 들었죠. 강남에 한 채를 사는 게 다른 데 10채 사는 것보다 낫다. 맞습니다. 그게 세금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한 거예요. 내가 지방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 채 다 팔아도 강남 한 채를 못 사. 근데 강남 한 채는 실소유자라고 하면서 세제 혜택도 주고 대표적으로 내가 양도차익이 20억이다 라고 해도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그리고 12억 초과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오래 보유하고 거주하고 하면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1주택자는 그렇게 혜택을 주면서 다주택자는 오히려 징벌적 과세를 줘요. 너 다주택 적폐 아니야? 왜 그렇게 주택을 초과 수요를 하고 있어? 너 때문에 무주택자의 집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괴롭히고 있죠. 그러니까 지방에 여러 차례 가지고 있더니 세금만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 종부세 중과, 취득세 중과 이러니까 손발이 묶여버리네. 그냥 이럴 바에는 다 팔아버리자. 그냥 지방 다 팔아버리고 서울에 한 채 사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원정 투자 비율이 역대급이에요. 지방 사람들이 지방을 다 던져버리고서 서울을 매수하고 그러니까 서울 매수자의 이제 4명 중에 1명, 즉 25%는 외지인들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외지인들이 내가 그동안 살아온 터전이 싫어서 다 처분하고 서울로 가는 걸까요? 아니죠. 서울을 사는 게 나에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정확합니다. 왜냐면 내가 지방이 예를 들어서 이 지방이라는 게 진짜 무슨 시골 이런 게 아니라 광역시들조차도 지금 미분양 장난 아니거든요. 서울은 경쟁률이 뭐 몇백 대 1씩 뜨고 그것도 고분양가다라고 하면서도 너도 나도 받고 싶어서 안달복달하고 있는데 지방은 우리가 신축 아파트가 좋아요라고 했지만 지방 신축 아파트 제발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 할인 분양하고 각종 경품 행사를 하더라도 아무도 안 받아요. 왜 안 받겠어요? 받아봤자 짐덩어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짐덩어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항들을 해소를 시켜줘야지. 예를 들어 지방에 내가 뭐 부산에 직장이 있든 대구에 직장이 있든
뭐 아니면 광주에 직장이 있든 그냥 내 지역에서 소비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유 우리 동네는 끝났어. 하다못해 부산 같은 경우도 자조적인 말로 노인과 바다라는 말들도 하잖아요. 아니 부산은 끝났어. 뭔 제2의 수도야. 이제 인천한테도 밀리는 것 같아. 실제로 그런 통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 버리면 아유 그냥 빠르게 수도권으로 서울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런 환경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자꾸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상 그냥 지방 던져라 서울 가라 라고 만드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다주택을 더 오히려 다주택자를 더 규제한다 라고 하면 그냥 더더욱 빨리 지방 파시고요. 서울 사세요. 똘똘한 한 채 가세요. 제일 좋은 거 한 채 어딘지 아시죠? 그냥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이 지금 당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인해서 실거주자만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눌려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나는 실거주를 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뚫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이 오히려 강남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근데 나는 실거주가 어려워라고 하면 적어도 다음에 움직일 곳이 어디일까? 마포, 성동, 강동.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광진구, 동작구. 그 다음으로는 서대문구, 동대문구. 이런 식으로 갔다가 계속적으로 퍼져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예산선에 맞는 투자가 어딘가 빠르게 지금 생각하면서 실제로 많은 대기 수요자들이 매수를 알아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그냥 정부는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모르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했습니다. 갭투자 이제 안 되니까 괜찮을 거예요 라고 하면 분명 이제 마포 성동구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조정대상 지역 다시 묶는다는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 들으면 조정대상 지역 묶일 수 있으니까 사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조정대상 지역 묶이기 전에 빨리 사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표적인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효과가 일단 조정대상 지역 묶이게 되면 취득세가 이제 규제가 들어갑니다. 내가 1주택자인데 두 번째 주택을 산다라고 하면 비조정대상 지역이면 그냥 일반 취득세율 1.1에서 3.5% 취득세율로 가는데 근데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순간 무조건 8.4%, 세 번째 주택을 사는 순간 12.4% 취득세 중과가 붙어요. 그럼 뭔가 취득세만 억 단위로 납부하게 되면 뭔가 살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 전에 빨리 사고 싶네요. 그렇죠. 듣기만 해도. 빨리 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과세 같은 경우도 비조정대상 지역일 때 취득했다라고 하면 실거주를 안 하고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돼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내가 취득을 했다. 그렇게 되면 실거주 2년을 해야지만 비과세가 돼요. 그러면 사실 아나운서님도 내가 현금이 다 있어서 그 10몇 억짜리를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인터뷰하고 해서 번 소중한 내 돈 한 6억 정도가 있어요. 6억 정도로 그렇다 해서 내가 20억짜리는 못 사고 한 15억 정도 되는 주택에서 전세를 끼고서 내가 샀다. 그러면 사실상 전세 금액을 빼주지 않는 이상은 실거주를 못 하잖아요. 못하죠. 진짜 소위 말하는 갭 투자를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5억, 6억으로 살려고 하면 빌라밖에 못 사다 보니까 그냥 그래도 나 아파트 사고 싶어 해서 아파트를 샀더니 그러면 세후 수익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양도 차익이 1억이면 세금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양도 차익이 3억이면 1억 정도가 세금이고 5억이면 2억 내야 되고요. 그리고 양도 차익 10억이면 4억 넘게 납부해야 돼요. 이거 꽤 크네요. 네, 그런데 이걸 비과세 요건에 만족했다라고 하면 세금이 팍 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실거주 요건을 피하는 게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조정대상 지역일 때 사야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빠르게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서울의 아파트의 구매 심리를 더욱더 자극시켰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앞둔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영향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휘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게 됩니다. 우선 재건축 같은 경우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강남 상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가 대상이다 보니까 꼭 아파트를 내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도 일단 자금 때문에 실거주가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실거주를 하려고 했어. 근데 여기서 난 돈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도 이 오래된 아파트에 실거주하기는 좀 싫어. 3, 40년 된 주택에 녹물 나오고 주차 힘들고 여기 내가 꼭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투자로 매수하고는 싶은데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은 주택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재건축들은 진짜 압구정처럼 그래도 압구정 이런 곳이 아닌 이상은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도 이미 강남 상구랑 용산구 이런 데들 보다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미 지정된 곳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잠실동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었지만 잠실동에 있는 재건축 지역들은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거든요. 예를 들어 잠실주공 5단지 그리고 잠실 우성 그리고 아시아 선수촌 이런 곳들은 애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린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재건축 단지들이 안 좋아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단지들 애초에 뭐 풍선 효과고 나발이고 그냥 애초에 풀린 적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 웃고 있어요. 엘리트 가격이 뭐 30몇 억? 그러면 우리 주공 5단지가 더 낫지 이러고 있었다가 토지거래구역 다시 묶이게 되면 똑같은 토지면 차라리 우리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단지도 있다 보니까 그게 일반적으로는 재건축 단지들이 안 좋을 거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재건축 단지들은 이미 토호지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규제 지역은 핀포인트로 해야 그 효과가 있거든요. 해당 지역들만 콕콕 집어서 규제를 해야지 그 규제 효과가 큰데 이렇게 광역화해서 지정해버리면 뭐 여기도 토호제고 여기도 토호제고 그러면 뭐 그냥 뭐 똑같이 토호제 어쨌든 뚫어야 되면 더 좋은데 난 그래도 신축 받고 싶어 한강뷰 보고 싶어 하면서 좋은 재건축 단지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반포가 토호제가 아니다 보니까 압구정이 엄청나게 눌려 있었었는데 네. 반포도 토호제야. 그럼 압구정 입장에서는 이거 호제인가요 학제인가요? 호재죠.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우리는 규제가 풀린 적도 없었어. 네. 어쨌든 우리는 똑같은데 남들이 묶였어. 그러면 실제로 여의도나 목동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그냥 여의도 주민들은 꼬숩다. 야 너네도 한번 토호제 빔을 맞아봐라. 그냥 이렇게 웃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오히려 여의도 목동 입장에서 똑같은 토호제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한테 호재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1차원적으로는 재건축은 악재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아이러니하게 이미 강남권역에 재건축된 토지로 기지정돼 있었어요. 이거는 그럼 반대로 잘 생각하면 이거 호재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재개발이 진짜 호재입니다.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아파트가 대상이라 했잖아요. 근데 재건축은 보통 아파트가 이제 허물고서 다시 지을 때 이제 재건축들로 가는 건데 재개발로 가는 애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빌라, 단독주택, 다가구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재개발 지역 같아 보이지만 재건축 가는 데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빌라 지역대들은 기본적으로 다 재개발이다라고 인지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빌라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라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나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니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해당 지역들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남 상구랑 용산구 중에 유명한 재개발 지역이 있어요. 바로 한남 뉴타운이죠. 네. 한남 뉴타운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강남 쪽에 이제 정확하게 강남 권역이라 말하거든요. 네네. 용산구 같은 경우도 사실 강남 뺨치기 비싼 곳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내가 투자하고 싶어. 근데 재건축은 실거주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 오래된 아파트에 실거주를 해야 되나? 라고 하는데 재개발은 여전히 갭 투자가 가능하네? 재개발로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발표가 나와서 한남 뉴타운 거래가 막 불티나게 되고 있고 가격이 그냥 수억 원이 또 한순간에 또 뛰어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재지정으로 집값이 정말로 안정화가 될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네.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아마 아실 거예요.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문이나 전문가들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어요. 당장 이번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한다라고 발표하다 보니까 당장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급하게 가격 호가를 낮추면서 매도한 곳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잡은 사람들이 사실상 승자죠. 왜냐? 계속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좀 잘못된 게, 우리가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씀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강남, 상구랑 용산구가 지정되게 되면 대표적으로 마포, 성동구가 이제 가격대가 올라갈 거예요. 네. 근데 마포, 성동구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 돈이면 잠실 가지라는 얘기가 또 안 나올까요? 아니 뭐 옥수동 가격이 계속 올라가, 안현동 가격이 계속 올라가, 근데 잠실은 토호재 때문에 좀 눌려 있어. 그럼 격차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다시 나는 잠실 가고 싶어 하면 잠실로 점프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 잠실동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었었을 때 우리가 잠실하면 대표적인 대장단지 해가지고 엘리트레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엘리트레까지는 잠실동인데 즉 파크리오는 신천동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사효과로 갔다가 팍 올랐는데 파크리오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돈이면 엘스 사지, 이 돈이면 리센츠 사지 라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처음엔 눌려있다가 격차가 이렇게 좁아지니까 다시 이제 엘스 리센츠가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즉 단기적으로는 주춤할 수 있게 할 수는 있어도 결국은 해당 사항이 가격을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시키는 데는 효과가 없다더라 라는 게 이미 시간이 증명을 해줬었던 거고, 이 부분이 다시금 지나가 보면 되풀이될 게 눈에 보이는데, 사실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그냥 사람들만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고 오히려 그냥 좀 이런 의심도 있습니다. 아, 강남만 너무 많이 올라가서 배가 아픈가 보다. 강북도 좀 골고루 올려줘야 되는데 야, 그렇게 부자들만 돈 벌면 쓰니 강북도 올려주자. 강북 아파트도 한 15억씩 다 만들어주자. 이미 마포구, 성동구는 20억 돌파했거든요. 네. 옥수동 같은 경우는 23억 5천만 원 실거래가도 이미 찍었고요. 그런 식으로 올라가 주는 거를 만들어주려는 큰 그림이 아닌가 라는 의심까지 할 정도로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 사유재산권만 침해하는 사항을 재발표했는지 저는 좀 위구심이 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구심이 드는 정책을 내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지금 무주택자인 사람, 1주택자인 사람, 뭐 집을 사도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뭐 답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돼서 우리가 뭐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라고는 말씀드렸지만 결국 강남 보는 사람들이 강북 가지 않아요. 계속 강남만 볼 겁니다. 그러면 지금 눌려 있을 때가 오히려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나는 강남은 금액이 너무 높아서 안 돼 라고 하면 강북이라 하더라도 내 예산선에 맞춰서 나는 마포, 성동구 가고 싶어 하면 빠르게 지금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근데 나는 서대문구나 동대문구, 아니면 난 노도강도 괜찮아 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정거점보다도 눌려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곳들을 빠르게 예의주시해서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눌릴 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공부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책도 출간을 하셨다고요. 네. 제가 이번에 첫 책,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사실 책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부터가 사람들이 보통은 단기적인 전망에 급급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택이라는 것 자체는 의식주 중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필수제예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주택을 매수함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1, 2년을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5년 뒤, 10년 뒤에도 흔들리지 않을 부동산이 무엇인가. 이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입지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 그리고 제 전문 분야인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사항들도 정말 책이 두껍거든요. 네. 400페이지가 넘었는데 두껍네요.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서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